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주식이란 거는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면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나도 이거를 실행 중이다.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오래 보유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리저리 얘기를 하냐. 여기서 끝내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에코프로 보이시잖아요. 이거 그냥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래전에 사놨으면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10배 넘는 수익이죠. 그리고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정말 오래전에 사서 막 몇 년 전에 사놨다고 했을 때 수년 동안 기다릴 수만 있었으면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심리가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건지, 에코프로 같은 거를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왜냐면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스타 종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들고 있다가 상폐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아니면 10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반토막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가 된다는 걸까? 다 그러진 않을 테니까 대체로 된다 그러면은 분산 투자해서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들처럼 위대한 투자자처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한 고찰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하지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그 놓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못 내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 채워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쵸.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 소위 말하는 이 가치 투자. 다르게 말하면 그냥 주식이겠죠. 이 주식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채워져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저희의 사명감이자 저희의 역할이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 허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채워주는 거, 그거를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주식 들고 있어서 오래 버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제가 하는 걸 깊이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보고 여러분 생각도 틀렸다라기보다는 제 이야기랑 비교하면서 검토하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얘기 듣고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오래 보유하면 된다는 게 여전히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에 길이 있는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사실상 진짜 이제 워렌 버핏, 찰리 먼거가 이 말로 다 끝나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하시면 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적용해 보시고 좀 생각을 바꿔 보시고, 만약에 좀 부족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으면 채워보는 시간 가져보자.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요, 투자를 하면서 목적이 되게 뚜렷했어요. 저는 투자하면서 수익이 중요하고 돈을 벌고 투자라는 수단이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한 50만 원, 100만 원 수익 냈다? 이걸로 부자 되기는 힘들잖아요. 이걸로 성공을 논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제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로 시작했던 간에 작으면 작은 돈으로, 크면 큰 돈으로 거기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시작해서 이 끝에 가서는 나의 자산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내 만족도 아니면 내 주관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커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는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수익을 난다 안 난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는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내가 몇 프로 수익 낸다, 수익 낼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필요했다. 네. 그런 확신이 필요했다. 그쵸. 그냥 요즘 시대 물가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어느 정도 산다 뭐 이러고, 몇십억 이상 아니면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1,000만 원 있다. 1,000만 원도 많은 거죠, 대학생한테는. 거기서 진짜 내가 만약에 100억을 목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될까? 되게 막막하지 않아요? 저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좋은 주식 사서 오래 기다리면 된다. 뭐가 된다는 거죠?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1,000만 원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고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 지점에서 이제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멈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냥 이게 된대. 근데 이제 그 지점부터 뭐가 된다는 건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어지고 그냥 된다니까 해. 다들 그러고 주식하고 있거든요.
되게 안타깝게. 그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오래 기다렸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이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근데 안 되면 어떡해? 이거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안 되면이라는 얘기도 외면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다가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냥 된대.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뭔가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모순점이 있어요. 근데 정작 매매를 시작하면은 여기서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 커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는 이 안 되면에 대한 이게 커요.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저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순점에 부딪힐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맞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지나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얘가 좋은 주식, 이 좋은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거를 살을 하나하나 포장지를 벗겨서 말하게 되면은 이거죠.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 이거 10년 뒤에는 몇십 배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선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니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도대체 뭔데? 올라가는 주식? 그거 어떻게 골라내는데? 이런 고민 저도 당연히 해봤는데 결국에는 오를 건 오르고 올라가지 못할 건 올라가지 못하는데 오를지 안 오를지를 제가 앞선 과정에서 좀 테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든 저의 투자 철학과 투자 인생, 투자 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에코프로는 너무 유명한 종목이니까 한번 다른 종목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데서 사놓고 나면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죠. 이 차트만 보면은 맞는 얘기고, 근데 항상 이런 곳에서 걱정되는 거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안에서 테스트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정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기서 처음에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단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단타라 하면 빠르게 매매해서 여기서 빨리 치고 빠져서 수익 내야지, 이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좋죠. 근데 저는 이게 보통 목적이 되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단타를 치는 이유는 테스트를 보기 위함이에요. 이 종목이 될 종목인가 아닌가 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랑 맞나? 안 맞나? 내가 이 종목을 잘 컨트롤할 수 있나? 아닌가? 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 단타의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종목의 파동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작게라도 수익이 나요. 잘 맞으면, 궁합이 잘 맞으면.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못 다루게 되면은 처음부터 꼬입니다. 수익이 안 나요. 그럼 잘 안 맞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일단 나랑 잘 맞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단타 개념을 처음에 초기 포지션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져야 돼요. 단타에서 조그만 수익 냈으면은 배불르다, 수익 났다, 아이고 좋아, 저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이거 찔끔찔끔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투자에서 진짜 수익은 저 뒤에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테스트에 대해서 성패를 체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적은 수익이 바로 저한테 다음 행동을 이어가게 해주죠. 바로 비중이에요. 단타를 조금 치면서 이게 맞다, 괜찮다 테스트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비중을 고려해요. 왜냐? 단타를 친다는 것 자체가 비중이 높아지기 힘든 상황에서 타이밍적인 어떤 컨트롤로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서 수익이랑 비중을 다 바꿔버리면은 그 다음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저는 말했죠. 여기서 수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만 남길 뿐 나머지는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비중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큰 수익이 이어지니까. 근데 이 비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면은 조금 눌려주는 흐름이 있으면 쉬운데, 반대로 내가 여기서 시작하면서 조금 수익을 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면은 이런 데가 비중 확보가 어려워요.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비중 다 털리고 전략 매도되고 끝나버리죠. 저 이때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중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 파동 다음에 진짜 돈 되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를 저는 경험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비중을 정말 많이 신경 씁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중을 뺏기지 않으면서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생각이 나요. 가격. 왜냐? 어찌됐든 좀 올랐잖아요, 그 전보다. 근데 여기서 사도 돼? 안 돼? 사도 돼? 안 돼? 안 사자니 날아갈 것 같고 사자니 좀 비싼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거는 내 상황에 대한 유불리의 판단인 것 같아요. 유불리를 판단한다. 어찌 보면 저는 투자하면서 내 수익이라는 최종 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판단력 같아요.
경험에 따라 당연히 경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판단력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실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유불리가 뭘까요? 유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이나 비중을 높이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불리할 때는 잠깐 딱 조절하면서 행동을 멈추거나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비중을 줄이거나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쉽게 유불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평단이 되게 낮은 상태로 막 급등을 해 있는 상태면은 가격 차이가 되게 많고 수익을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되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그 갭이 되게 작은 상황일 거고, 혹은 뭐 손실 상황일 거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상태, 그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은 불리해질 텐데, 네. 다 토해내게 될 텐데 이거를 확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유리하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고 싶은 그 생각이 또 한편에서 되게 많이 들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나씩 써놓은 이유입니다. 그게 이 처음의 생각이에요. 그럴 거면 처음에 그냥 수익 낼 때 수익 챙기면 되지. 이게 베스트죠, 그 사람한테는.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수익 잘 챙겼으면 되잖아,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뒤에 있는 수익 극대화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서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수익이 더 중요해? 아니면 비중이 더 중요해? 비중이 더 중요하죠. 이 수익을 가지고 비중을 확보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되게 유리한데 비중 다 잃어버리고, 이만큼 나 한 평가 수익률 50% 상승 중인데 비중 되게 찔끔 갖고 있다. 저는 잘했다라고 말 안 해요.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는. 그럼 진작에 그 유리한 평가 수익률의 유리함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서 비중을 확보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금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교환의 대상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거,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저는 투자에서 컨트롤 실력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올라가는 시점에 되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수익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서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뭐 내 평단을 막 넘어서서 내려간다던가, 뭐 평단에 붙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던가, 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불리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비중 높이다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도 비중을 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떨어지는 적정 순간에라도 익절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만들지 않으면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유리함을 가지고 끌고 갔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점점 반납하네? 이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익절하면 돼요. 이건 손절하고는 다르게 익절이잖아요. 익절은 플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시도하게 되면 계속 플러스 안에서 시도를 하다가 작은 플러스들을 시도하다가 가끔씩 정말 큰 플러스를 이렇게 한 번씩 보석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죠. 이 행동 자체가 반복되면 저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리하다가 불리해지는 상황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야, 나 유리한 거 반납됐네? 망했네? 이게 아니라 불리해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포지션을 조정하다가 또 다시 만약에 유리해지면 또 거기서 이제 비중을 또 확보를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상황이 되게 가변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트롤이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리할 땐 이렇게 하고 불리할 땐 이렇게 하고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게 들리는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저도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보통의 주식을 했었을 때 제가 제일 답답해 했던 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거, 물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대체로 여기서 놀아요. 플러스 큰 플러스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작은 마이너스, 여기서 수익이냐 아니냐 가지고 대체로 모든 매매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작은 플러스 하다가 점점 커지는 마이너스를 맞게 되거나.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체질 개선, 관점의 변화, 아니면 완전히 하고 있는 행태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최초에 말했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이자 저만의 결론인데, 가장 중요한 거. 네. 여러분들 투자해서 부자 될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내가 뭐 몇 년이든 아니면 10년 이상이든 갈아 넣었을 때 부자 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예요. 이 큰 플러스 안에 내가 현재 내 상황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큰 플러스가 나는 곳에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오늘 한 얘기, 이 모든 얘기들을 다 내포하고 수렴하고 있는 게 저희 채널명이죠. 주식 빌드업을 통한 응용과 컨트롤 매매를 해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되더라. 이게 가치 투자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오를 만한 좋은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투자를 해가지고 큰 상승을 먹는 거를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 가치 투자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적용해서 하면 이런 결과예요. 그냥 어떤 건 마이너스 나고 어떤 건 플러스 나고. 근데 시간 지나면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대체로 또 손해를 많이 보시고, 근데 개 중에는 잘 골라가지고 가치 투자해서 나 저 몇억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어쩌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베팅을 하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이런 올라가는, 결국엔 가치 투자라는 것도 결국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이 먹는 상황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치 투자자처럼 좋은 주식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매매해가지고 수익 크게 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분이 지금 보고 계신, 지금 여러분 얘기 듣고 있는 어니스트님이고,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수년 동안 이제 따라서 자산 성장시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니까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운이 좋아서 좋은 주식 골라서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배우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다 맞다, 저희 얘기가 더 최고다 이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찰리 먼거와 어렌 버핏이 말하는 가치 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이런 살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구나 정도로 들어보시면 조금은 얘기가 달리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외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투자해서 진짜 의미 있는 수익이 60살 이후에 나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워렌 버핏의 연봉을 생각해 보신 사람 있나요? 그들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의 연봉과 나의 연봉은 다르다, 이것도 시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이거는 번외 얘기를 하셨으니까 주식해서 부자 되고 싶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좀 뭐 기름값 벌려고 주식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점점 꿈이 커지고 나도 좀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하실 텐데 결국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포기하지 않으려면 단순하게 주식의 실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희생할 거 희생하고 갈아 넣을 거 갈아 넣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정말 잘 실천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 하다못해 프라이팬도 다룰 줄 모를 거예요 아마. 워렌 버핏 평전 같은 거 보면은 물 한 잔 떠와 와이프가 이제 예전에 그랬을 때 물도 못 떠요 부엌 가서. 그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참 투자를 위해서 제 인생의 모든 거를 바쳤었던 그런 게 생각도 나네요. 네. 뭐 지금도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투자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일반인 치고는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 한번 좀 그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주식 사서 오래 기다리면 된다, 그거 너무 많이 비어있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저희 얘기가 지금은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고, 다른 영상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보고 그러면은 좀 달리 들리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 말고 저희가 실전 매매 같이 하면서 알려드리잖아요. 저희는 사실 뭐 그 안에서 어니스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일반인들의 교육, 이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 말고도.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나도 좀 바꿔보고 싶다 인생을,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오세요. 오시면은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공지사항 링크 걸어놓고 있고, 카페를 운영해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해서 둘러보시다 보면 어떤 투자 클럽인지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